안녕하세요. 개발자 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JPA 영속성 컨텍스트와 변경 감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JPA를 처음 쓰면 가장 이상하게 느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장 메서드를 다시 호출하지 않았는데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가 나가고 같은 값을 여러 번 조회했는데 같은 개체처럼 동작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영속성 컨텍스트가 엔티티를 기억하고 추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구조를 창고와 장부 비유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창고에는 현재 관리 중인 객체가 놓여 있고 장부에는 처음 읽어온 값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업이 끝날 때 창고의 현재 값과 장부의 값을 비교해서 변경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동기화 작업을 보내는 흐름입니다. 이 개념을 모르면 JPA를 쓰면서 계속 헷갈립니다. 어떤 코드는 세이브가 없어도 커밋 때 반영될 수 있고 어떤 코드는 값을 바꿨는데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어떤 테스트는 통과하는데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조회하면 결과가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는 대부분 현재 엔티티가 관리 상태인지, 플러시가 언제 일어났는지, 트랜잭션이 어디에서 끝나는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JPA의 고급 기능이 아니라 실무에서 버그를 줄이기 위한 기본 체력에 가깝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먼저 왜 영속성 컨텍스트를 알아야 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이어서 엔티티 매니저와 영속성 컨텍스트의 관계, 1차 캐시와 동일성 보장, 엔티티 생명 주기를 차례대로 정리합니다. 중간에는 조회된 엔티티가 왜 관리 상태가 되는지, 퍼시스트가 어떤 의미인지, 변경 감지가 어떤 흐름으로 업데이트를 만드는지 코드와 그림으로 살펴봅니다. 뒤쪽에서는 플러시와 커밋의 차이, 준영 속 상태와 멀지, 스프링 트랜잭션 경계, 성능과 메모리 주의점, 테스트와 디버깅 기준까지 연결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실무에서 어떤 방식으로 설계하면 안전한지 정리하겠습니다. 내용의 흐름은 일부러 실제 개발 순서에 맞췄습니다. 먼저 조회가 일어나고 조회된 객체가 관리 상태가 되고 비즈니스 메서드가 값을 바꾸고 플러시 시점에 데이터베이스와 동기화됩니다. 그 다음에 트랜잭션이 커밋되거나 롤백됩니다. 이 순서를 머릿속에 넣어두면 SQL 로그가 왜 그 시점에 찍혔는지, 왜 어떤 개체는 바뀌고 어떤 개체는 바뀌지 않았는지 훨씬 쉽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JPA는 객체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사이의 차이를 줄여주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도구는 객체를 데이터베이스에 바로바로 던지는 방식으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먼저 영속성 컨텍스트라는 공간 안에서 엔티티를 관리하고 어느 시점에 데이터베이스와 맞출지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모르면 세 가지 현상이 마법처럼 보입니다. 첫째, 같은 영속성 컨텍스트 안에서 같은 엔티티를 다시 조회하면 이미 가지고 있던 객체가 재사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관리 상태 엔티티의 값을 바꾸면 저장 호출이 없어도 업데이트가 나갈 수 있습니다. 셋째, 트랜잭션이 끝나거나 플러시가 일어나는 시점에 비로소 SQL이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영속성 컨텍스트는 JPA 동작을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출발점을 놓치면 원인을 잘못 찾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업데이트가 안 된 문제를 보고 세이브 호출이 빠졌다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원인은 트랜잭션 밖에서 준영속 객체를 바꾼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데이트가 너무 많이 나가는 문제를 보고 쿼리만 의심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너무 많은 엔티티를 관리 상태로 올려놓고 변경 감지 범위를 키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JPA 문제를 볼 때는 먼저 영속성, 컨텍스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림을 보면 왼쪽에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엔티티 매니저를 통해 엔티티를 다룹니다. 엔티티 매니저는 조회, 저장, 삭제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주요 입구입니다. 그 뒤에는 영속성 컨텍스트가 있고 이 안에 관리 중인 엔티티가 보관됩니다. 영속성 컨텍스트는 단순한 임시 저장소가 아닙니다. 어떤 식별자의 엔티티가 이미 관리 중인지 기억하고 그 객체의 변경을 추적합니다. 같은 영속성 컨텍스트 안에서는 같은 식별자의 엔티티가 하나의 관리 객체로 유지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데이터베이스 행을 두 번 조회했을 때 서로 다른 객체가 마구 생기는 것이 아니라 컨텍스트 안에 관리 객체를 기준으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관리 중이라는 말입니다. 적체가 자바 메모리에 존재한다는 것과 영속성 컨텍스트가 관리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컨텍스트가 관리한다는 말은 식별자와 함께 추적 대상 목록에 들어있고 플러시 시점에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같은 모양의 개체라도 컨텍스트가 모르면 그냥 일반 개체입니다. 그래서 엔티티 클래스라고 해서 언제나 특별하게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컨텍스트와 연결되어 있을 때 특별한 동작이 생긴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1차 캐시는 영속성 컨텍스트 내부에 있는 엔티티 보관 공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회원을 한번 조회하면 그 회원 객체는
영속성 컨텍스트 안에 식별자와 함께 보관됩니다. 같은 컨텍스트 안에서 다시 같은 회원을 찾으면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조회하기보다 이미 관리 중인 객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반복 조회 비용이 줄어들 수 있고 같은 식별자의 객체가 여러 개 생겨서 비교가 꼬이는 상황도 줄어듭니다. 다만 이 캐시는 애플리케이션 전체가 공유하는 캐시가 아닙니다. 보통 트랜잭션이나 엔티티 매니저의 사용 범위 안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캐시를 전역 성능 최적화 도구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도밀성 보장은 객체 관점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같은 컨텍스트 안에서 같은 식별자를 조회했는데 서로 다른 객체가 계속 생기면 한쪽 객체를 바꿨을 때 다른 쪽 객체와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JPA는 컨텍스트 안에서 같은 식별자에 대해 하나의 관리 객체를 유지함으로써 이런 혼란을 줄입니다. 하지만 이 보장은 컨텍스트 범위 안의 이야기입니다. 요청이 달라지거나 트랜잭션이 달라지면 같은 데이터베이스 행위라도 다른 객체 인스턴스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체 동일성과 데이터베이스 식별자 동일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엔티티에는 상태가 있습니다. 새로 만든 객체는 아직 영속성 컨텍스트가 모르는 비영속 상태입니다. 퍼시스트를 호출하거나 조회를 통해 영속성 컨텍스트에 들어오면 관리 상태가 됩니다. 관리 상태가 되면 변경 감지의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디태치나 클리어로 컨텍스트에서 빠져나오면 준영속 상태가 됩니다. 준영속 객체는 식별자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컨텍스트가 관리하는 객체는 아닙니다. 삭제를 예약한 객체는 삭제 상태로 볼 수 있고 플러시 시점에 삭제 SQL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상태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변경 감지가 오직 관리 상태를 기준으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객체에 식별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변경 감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보자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준영속입니다. 진영속 객체는 겉으로 보면 엔티티처럼 보입니다. 식별자도 있고 필드 값도 있고 메서드도 호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영속성 컨텍스트 입장에서는 추정 목록밖에 있는 객체입니다. 그래서 준영속 객체의 값을 바꿔도 컨텍스트는 그 변경을 알 수 없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화면에서 받은 엔티티를 수정했는데 왜 저장되지 않는지 또는 머지를 했는데 왜 예상과 다르게 덮어 써지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코드를 보면 트랜잭셔널 메서드 안에서 엔티티 매니저의 find로 회원을 조회합니다. 이렇게 조회된 회원은 영속성 컨텍스트에 의해 관리됩니다. 그 다음 이름을 바꾸는 도메인 메서드를 호출했습니다. 여기서 저장 메서드를 다시 부르지 않았는데도 변경이 반영될 수 있는 이유는 회원 객체가 단순한 일반 객체가 아니라 현재 컨텍스트가 관리하는 엔티티이기 때문입니다. 메서드가 끝나고 트랜잭션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플러시가 일어나면 JPA 구현체는 처음 읽은 값과 현재 값을 비교하고 필요한 업데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find 자체가 아니라 조회된 객체가 지금 관리 상태인가입니다. 트랜잭션 밖에서 오래 들고 있던 객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단순히 세이브 호출을 줄여주는 편의 기능이 아닙니다. 도메인 객체가 자기 상태를 바꾸는 흐름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회원 이름 변경이라는 비즈니스 행위를 회원 엔티티의 메서드로 표현하면 서비스 계층은 변경 의도를 드러내고 영속성 컨텍스트는 그 결과를 추적합니다. 물론 이 흐름이 안전하려면 트랜잭션 경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조회와 변경이 같은 트랜잭션 안에서 일어난다는 전제가 깨지면 변경 감지를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퍼시스트는 새 엔티티를 영속성 컨텍스트에 등록하는 작업입니다. 흔히 퍼시스트를 호출하면 그 줄에서 바로 데이터베이스 저장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히는 새 엔티티를 관리 상태로 만들고 저장 대상으로 등록한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 인서트 SQL이 언제 나가는지는 식별자 생성 전략과 플러시 타이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가 식별자를 즉시 만들어줘야 하는 전략이라면 더 이른 시점에 SQL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플러시 시점까지 쓰기 작업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퍼시스트는 저장 확정 버튼이라기보다 영속성 컨텍스트 장부에 새 객체를 올리는 행위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 차이는 테스트에서 자주 드러납니다. 퍼시스트를 호출한 직후에 식별자가 채워졌다고 해서 트랜잭션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SQL 로그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저장 대상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영속성 컨텍스트 안에는 이미 새 엔티티가 관리 상태로 등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장 흐름을 볼 때는 세 단계를 나눠야 합니다. 엔티티가 관리 상태가 되었는가, 데이터베이스로 SQL이 전달되었는가, 트랜잭션이 최종 커밋되었는가입니다. 변경 감지는 관리 상태 엔티티의 현재 값과 처음 관리될 때 저장해둔 스냅샷을 비교해서 수정 SQL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림의 위쪽 흐름처럼 엔티티가 조회되면 구현체는 비교 기준이 되는 값을 기억합니다.
비즈니스 메서드가 필드를 바꾸면 개체의 현재 값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플러시 시점이 오면 현재 값과 스냅샷을 비교합니다. 달라진 값이 있으면 업데이트 SQL을 만들고 달라진 값이 없으면 굳이 업데이트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이버네이트는 이런 변경 감지를 통해 관리 엔티티의 수정 사항을 데이터베이스와 동기화합니다. 다만 이 설명은 관리 상태 엔티티를 전제로 합니다. 준영속 객체나 단순 전달 객체를 바꾼다고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스냅샷이라는 말은 어렵지만 장부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처음 물건을 창고에 들여올 때 상태를 장부에 적어둡니다. 나중에 창고 안의 물건 상태를 다시 확인해서 장부와 다르면 바뀐 것으로 판단합니다. JPA 구현체도 비슷한 사고방식으로 관리 엔티티의 변경을 찾습니다. 이 방식 덕분에 개발자는 업데이트 SQL을 직접 만들지 않아도 되지만 대신 관리 범위를 잘못 잡으면 예상보다 많은 객체가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함과 관리 비용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코드는 리포지토리에서 회원을 찾고 없으면 예외를 던진 뒤 도메인 메서드로 비활성화하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마지막에 세이브를 호출하지 않는다는 점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코드가 트랜잭션 안에서 실행되고 조회한 회원이 관리 상태라는 점입니다. 관리 상태 엔티티의 도메인 메서드가 내부 필드를 바꾸면 변경 감지 대상이 됩니다. 이후 플러시 시점에 변경 여부가 판단되고 업데이트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방식이 도메인 모델을 더 자연스럽게 만듭니다. 컨트롤러에서 값을 꺼내 엔티티 필드를 아무 곳에서나 바꾸는 대신 트랜잭션 안에서 엔티티에 의미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면 변경 이유가 코드에 남습니다. 반대로 같은 코드 모양이라도 트랜잭션이 없다면 기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포지토리가 내부적으로 조회를 수행하더라도 조회 후 반환된 객체가 서비스 밖에서 오래 사용되면 현재 컨텍스트의 관리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메인 메서드를 호출해도 데이터베이스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수정 기능을 만들 때 컨트롤러에서 엔티티를 직접 조립하거나 보관하지 않고 서비스의 트랜잭션 안에서 조회하고 변경하는 흐름을 선호합니다. 이 흐름이 변경 감지와 가장 잘 맞습니다. 플러시와 커밋은 꼭 구분해야 합니다. 플러시는 영속성 컨텍스트에 모인 변경 내용을 데이터베이스의 SQL로 동기화하는 과정입니다. 커밋은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을 최종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플러시가 일어나면 인서트나 업데이트 같은 SQL이 데이터베이스로 전달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최종 확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후 트랜잭션이 롤백되면 플러시된 변경도 최종적으로 취소됩니다. 반대로 커밋 전에는 필요한 변경을 데이터베이스에 보내야 하므로 보통 플러시가 먼저 일어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SQL 로그가 찍혔으니 저장이 끝났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로그가 보이는 것과 트랜잭션이 확정되는 것은 다른 단계입니다. 플러시는 데이터베이스와 대화하는 시점이고 커밋은 그 대화를 확정하는 시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플러시 후에는 현재 트랜잭션 안에서 SQL이 데이터베이스에 전달된 상태일 수 있지만 다른 트랜잭션에 최종 확정되어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롤백되면 없던 일이 됩니다. 이 차이는 장애 분석에서도 중요합니다. 로그에는 업데이트가 보였는데 실제 데이터가 남지 않았다면 그 뒤에 롤백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커밋이 성공했는데 기대한 업데이트가 없다면 애초에 관리 상태 엔티티가 변경되지 않았거나 플러시 대상이 아니었는지 봐야 합니다. 준영 속 상태는 한때 관리되었거나 식별자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영속성 컨텍스트가 관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준영 속 객체의 값을 바꿔도 현재 컨텍스트는 그 변경을 추적하지 않습니다. 이때 머지를 사용하면 전달한 객체의 상태를 기준으로 관리 객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전달한 준영 속 객체 자체가 그대로 관리 객체가 된다고 생각하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머지는 병합 결과로 관리 객체를 반환하므로 이후 작업은 반환된 객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화면에서 넘어온 객체를 그대로 머지하면 사용자가 보내지 않은 필드가 의도치 않게 덮어 써질 위험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관리 엔티티를 조회하고 필요한 값만 도메인 메서드로 바꾸는 방식을 우선 검토합니다. 머지는 이름 때문에 오해가 많습니다. 마치 현재 객체를 다시 붙여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무에서는 병합 결과로 나온 관리 객체를 새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또 머지는 전달 객체가 가진 상태를 관리 객체에 복사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입력 데이터가 완전하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은 값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정 화면에서 일부 필드만 받는 경우에는 더 위험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식별자로 기존 관리 엔티티를 조회한 뒤 요청해서 허용한 필드만 명시적으로 변경하는 편이 추적하기 쉽고 안전합니다. 스프링 환경에서는 보통 트랜잭셔널 메서드 경계가 영속성 컨텍스트 사용 범위와 맞물립니다.
트랜잭션 안에서 엔티티를 조회하고 변경하면 변경 감지 흐름을 예측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트랜잭션이 끝난 뒤 컨트롤러나 다른 계층에서 엔티티를 바꾸면 그 객체는 이미 준영속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 업데이트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의 주의점은 자기 호출입니다. 스프링의 트랜잭션은 일반적으로 프록시를 통해 적용되므로 같은 클래스 내부에서 트랜잭셔널 메서드를 직접 호출하면 기대한 트랜잭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속성 컨텍스트 문제를 볼 때는 엔티티 상태만 보지 말고 실제 트랜잭션 경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트랜잭션 경계가 애매하면 변경 감지도 애매해집니다. 읽기 전용으로 생각한 메서드 안에서 엔티티를 바꾸거나 쓰기 작업을 여러 메서드에 흩어놓고 일부만 트랜잭션으로 감싸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정 유스 케이스는 서비스 계층의 명확한 트랜잭션 메서드 하나 안에서 조회와 검증과 변경을 끝내는 편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관리 상태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지 분명해지고 플러시와 커밋 시점도 추적하기 쉬워집니다. 영속성 컨텍스트는 편리하지만 공짜는 아닙니다. 관리 엔티티와 비교용 스냅샷을 보관하므로 한 트랜잭션에서 너무 많은 엔티티를 읽고 바꾸면 메모리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대량 처리해서 수만 건을 한 번에 관리 상태로 쌓아두면 변경 감지, 비교 비용도 늘어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정 단위로 플러시하고 클리어해서 컨텍스트 크기를 줄이는 패턴을 검토합니다. 읽기만 하는 대량 조회라면 관리 상태가 꼭 필요한지 따져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읽기 전용 조회나 조회 전용 프로젝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벌크 수정 쿼리는 영속성 컨텍스트를 우회할 수 있으므로 실행 후 컨텍스트에 남은 엔티티와 데이터베이스 상태가 어긋나지 않게 정리해야 합니다. 성능 문제는 보통 데이터베이스 쿼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애플리케이션 메모리에 관리 엔티티가 얼마나 쌓였는지, 변경 감지 대상이 얼마나 커졌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치 작업에서 모든 행을 조회한 뒤 하나씩 수정하면 영속성 컨텍스트가 계속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 일정 건수마다 플러시와 클리어를 해주면 메모리 사용과 변경 감지 비용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클리어를 하면 기존 관리 엔티티가 준영속 상태가 되므로 이후 코드가 그 객체를 계속 사용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세이브를 호출해야만 업데이트가 나간다는 생각입니다. 관리 상태 NTP라면 값 변경만으로도 변경 감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세터를 호출하는 즉시 업데이트가 실행된다는 생각입니다. 보통은 플러시 시점에 변경 비교가 일어나고 SQL이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오해는 식별자가 있으면 무조건 관리 상태라는 생각입니다. 식별자가 있는 준영속 객체도 현재 컨텍스트가 관리하지 않으면 자동 변경 감지 대상이 아닙니다. 네 번째 오해는 1차 캐시를 애플리케이션 전체 캐시처럼 보는 것입니다. 1차 캐시는 영속성 컨텍스트 범위 안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오해들을 정리하면 기준은 하나로 모입니다. 지금 이 객체가 현재 영속성 컨텍스트의 관리 대상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변경 감지가 항상 좋은 방식이라는 생각입니다. 변경 감지는 일반적인 도메인 수정에는 매우 자연스럽지만 모든 상황에 맞는 만능 도구는 아닙니다. 수십만 건을 한 번에 수정해야 한다면 관리 엔티티를 모두 올려서 변경 감지를 돌리는 것보다 벌크 쿼리가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벌크 쿼리는 영속성 컨텍스트를 우회하므로 컨텍스트 정리가 필요합니다. 결국 선택 기준은 작업의 성격입니다. 도메인 규칙이 필요한 개별 수정인지 대량 상태 변경인지에 따라 접근이 달라집니다. 테스트와 디버깅에서는 SQL 로그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언제 플러시가 일어났는지, 트랜잭션이 어디서 시작하고 끝나는지, 지금 엔티티가 관리 상태인지 함께 봐야 합니다. 테스트에서 같은 트랜잭션 안에 있으면 1차 캐시 때문에 실제 데이터베이스 상태 확인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플러시 후 클리어를 수행하고 다시 조회해서 확인합니다. 엔티티 매니저의 컨테인스 같은 방법으로 관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실무 설계 기준은 단순합니다. 쓰기 작업은 트랜잭션 안에서 관리 엔티티를 조회한 뒤 도메인 메서드로 변경합니다. 머지는 필요한 경우에만 조심해서 쓰고 대량 처리에서는 컨텍스트 크기를 관리합니다. 이 기준을 지키면 변경 감지가 예측 가능한 도구가 됩니다. 테스트에서 특히 조심할 것은 같은 트랜잭션 안의 착시입니다. 테스트가 엔티티를 바꾼 뒤 다시 조회했는데 값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읽은 결과인지 1차 캐시에 남아있던 객체를 본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장 여부를 검증할 때는 플러시와 클리어를 사용해 컨텍스트 영향을 제거하고 다시 조회하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디버깅 할 때도 변경이 안 된다고 바로 JPA를 의심하기보다 관리 상태인지, 트랜잭션이 적용됐는지, 플러시가 호출됐는지 순서대로 확인하면
원인을 빠르게 좁힐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속성 컨텍스트는 관리 엔티티를 보관하고 추적하는 공간입니다. 1차 캐시는 같은 컨텍스트 안에서 같은 식별자의 엔티티를 재사용하게 도와줍니다. 관리 상태 엔티티는 변경 감지 대상이 되고, 구현체는 스냅샷과 현재 값을 비교해 필요한 업데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플러시는 변경 내용을 데이터베이스에 동기화하는 단계이고, 커밋은 트랜잭션을 최종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진영속 개체는 자동 변경 감지 대상이 아니며, 머지를 쓸 때는 반환된 관리 개체를 기준으로 다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 적용 팁 3가지 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도해와 변경은 같은 트랜잭션 안에서 처리합니다. 대량 처리에서는 플러시와 클리어로 컨텍스트 크기를 관리합니다. 머지보다 관리 엔티티를 조회한 뒤 필요한 값만 바꾸는 방식을 우선합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은 복잡한 암기가 아닙니다. JPA를 볼 때는 3가지 질문을 반복하면 됩니다. 첫째, 이 엔티티는 현재의 관리 상태인가? 둘째, 변경 내용은 언제 플러시 되는가? 셋째, 트랜잭션은 어디에서 커밋되거나 롤백되는가? 이 3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세이브 없이 업데이트되는 이유도, 값을 바꿨는데 저장되지 않는 이유도, 테스트에서 데이터베이스 상태가 다르게 보이는 이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영속성 컨텍스트와 변경 감지는 JPA의 마법이 아니라 정해진 범위 안에서 동작하는 추적 장치입니다. 오늘 JPA 영속성 컨텍스트와 변경 감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